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 이게 뭐예요? 기존의 우주의 체계가 달라지게 된 계기죠. 관성계에서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때는 내가 속한 관성계에서 그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운동에 따라 서로 관성계에 대한 정보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특수상대성의 입장인 거고,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게 뉴턴의 입장인데, 뉴턴의 입장에 따르면 이들이 동일한 정보를 교환하는 이유는 우주의 시간이 다 동일하게 흐르고 공간이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알고 봤더니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공간이랑 시간의 정보는 바뀔 수밖에 없다. 왜? 빛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빛의 속도, 우리가 정보를 교환하는 정보 교환의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한정된 속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빛의 속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른 정보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로렌츠 인자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죠. 그러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다시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운동량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운동량이라는 거 알아야겠죠. 운동량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을 몇 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질량이 있어요. M1을 가지고 있는 질량의 물체가 있고 M2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자, 이 M1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V1이라고 하는 속도로 가고 있다고 해볼게요. 얘가 이쪽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쿵 하고 박았어요. 이렇게 탁. 그 이후에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냐면,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V1보다 속도가 좀 줄었겠죠? 달라진 속도로 움직이게 됐고, M1이. 그리고 M2가 V2라고 하는 속도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됐어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M1이라고 하는 관성을 가진 V1이라는 속도를 가진 이 물체의 운동량을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P1은 M1이라는 관성의 V1이라는 속도를 가진 그런 녀석, 이거를 우리는 운동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어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관성의 크기에다가 그 물체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속도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양. 그런데 우리 관성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크기가 있고 방향은 없는 거라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벡터 얘기할 때. 근데 속도는 어때요? 속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도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그렇다는 얘기는 운동량도 벡터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여기에 쾅 하고 박았죠. 쾅 하고 박는 순간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 P1은 뭔가 속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P1 프라임으로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 물체가 지금 운동량을 가지게 됐죠. P2 이렇게 가지게 됐죠. 놀라운 사실은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신기한 게, P1 이런 운동량은 뒤에 충돌한 후의 운동량 P1 프라임 더하기 새로 만들어진 운동량 P2를 더한 거, 이거 더한 거가 원래 갖고 있었던 운동량이랑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불러요. 우리 우주에서는요, 세 가지의 보존 법칙이 존재해요.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세 가지의 보존 법칙이 존재하는데, 그 보존 법칙 세 가지가 뭐냐면, 물리학에서의 보존 법칙 첫 번째, 전하량 보존 법칙. 또 뭐가 있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 그리고 세 번째, 총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세 가지 보존 법칙 중에 대표적인 보존 법칙 중에 하나인 운동량 보존 법칙. 어떤 물체가 상호작용을 하기 직전의 운동량과 상호작용을 하고 나서의 운동량이 동일하다는 법칙. 매우 신기한 법칙이에요. 그렇구나. 자, 그런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보존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존이 된다는 거를 이런 상황으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촥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M1이라는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이랑 부딪혔어요. 근데 이 공이 부딪히는 각도가 사선으로 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탁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당구장에서 당구공 탁 쳤을 때 착 빗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M1이 이쪽으로 이렇게 V 프라임이라는 속도를 가지게 되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M2가 어떻게 돼요? 라지 V라는 속도를 가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맨 처음에 운동량 P1은 M1에 V를 곱한 양이에요. 이것만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꽝 부댔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됐어요? 생긴 게, 이건 P1 프라임이죠. 얘는 M1에 V 프라임 이렇게 돼요. 얘는 뭐예요?
얘는 P2, 얘는 M2의 새로 생긴 라지 V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P1은 P1 프라임 더하기 P2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요. 왜? 운동량은 보존되니까 이렇게 돼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 벡터죠 벡터. 얘도 벡터죠. 요 두 친구 합성하려면 어떻게 돼요? P1 프라임 더하기 P2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긴 두 개로 쪼개야 되죠.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X축상에서의 이게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X축상에서의 P1 더하기 X축상에서의 P2 이거에다가 Y축상에서의 P1 더하기 Y축상에서의 P2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럼 맨 처음에 있었던 P1은 보면은 Y축상으로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럼 얘는 0 얘는 M1V 이렇게 하면 운동량 보존을 우리가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완전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다 했던 거예요 이거. 벡터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벡터 합이라고 하는 게. 이 말뜻이 뭐냐면 이 말뜻이 X축상에서의 운동량의 합이랑 Y축상에서의 운동량의 합이랑 이놈들의 결국의 합은 뭐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랑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엄청난 말인데 예를 들어서 대포가 있어요. 캐논 공을 쐈어요. 하늘로 팡 쐈어요. 이 공이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이 공 안에다가 폭탄을 집어넣은 거예요. 폭탄을.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 폭발한 애들이 파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편이 돼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렇게 날아가요.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얘 질량을 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 운동량은 뭐예요? 자, 얘 P는 M V겠죠?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보존된다고요. 얘 보존돼요. 얘 보존된다는 거는 뭐냐면 얘를 우리가 P1 얘를 우리가 P2 얘를 P3 얘를 P4 얘네들 하나하나의 모든 운동량을 다 이렇게 넘버링 하면서 다 써요. P7 이런 식으로 땡땡땡 해가지고 전부 다 PN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요.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뭐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운동량 PK 얘 있죠 얘. 여기 있는 애들 운동량 싹 다 합친 거 뭐 벡터로 싹 다 합친 거 얘가 뭐다? 뭐랑 똑같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자, 얘 쏘잖아요? 빵 이렇게 가다가 터지잖아요? 그럼 얘들 파편이 막 이렇게 사방으로 퍼진다 그랬죠? 이 파편들의 모든 운동량을 싹 다 합쳐보면 그 운동량은 어디로 가고 있다?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뭘로? P라고 하고 있는 운동량으로.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퍼져요. 이렇게 쫙 이렇게. 이놈들이 퍼졌지만 그 퍼진 놈들의 질량 중심을 모아보면 다 이 직선상에 다 있어요. 쫙 이렇게. 이게 운동량의 엄청난 특징이에요. 이 운동의 기세라고 하는 건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외부로부터 외력, 이걸 뭐라고 해요? 힘. 이런 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없잖아요. 만약에 외부에 막 힘 같은 게 작용 안 했어요. 전혀. 이 전체의 시스템 안에 예를 들어서 거대한 힘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럼 운동량은 항상 보존돼요. 이렇게. 엄청나죠? 항상 보존돼. 외부에서 힘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운동량이에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but 비극이 일어났죠. 이거 가지고 우리 잘 써먹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뉴턴이 만들어낸 거예요. 뉴턴이 잘 써먹고 있었는데 비극이 일어났어요. 무슨 비극? 진짜 특수상대성 이론 같으니라고. 왜 비극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P1에 내가 타고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럼 P1에 타고 있는 쿠키는 얘네들 다 P2, P3, P4, P5, P6, P7, Pn 얘네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나를 기준으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이 상대 속도들이 다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야.
시간도 이상하게 보이고 다 이상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이상하게 보이겠죠? 다 뭔가 달라졌을 거 아니야, 내 기준으로. 상대성 이론 때문에, 특수상대성 이론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관측자냐에 따라서 운동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P는 MV가 어떻게 됐다고? 안 맞는다고요, 이제.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면 운동량이 보존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니까. 관찰자에 의해서 운동량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아, 젠장. 젠장이죠. 그럼 이제 물리학자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어떻게 해야 돼? 바꿔. 이 운동량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바꾸면 되지. 운동량 재정의. 운동량의 재정의. 자, 어떻게 재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재정의해요. 자, 보세요. 신중하게 굉장히 잘 따라와야 돼요. 정말 간단해요. 본질만 생각하면. 자,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쿠키 시점이에요. 두 가지 시점을 신경 써야 돼요. 우리는. 상대성 이론은 뭐라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다? 정보의 불균형, 그 정보의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뭘로? 빛의 속도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정보의 불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과 길이가 바뀌는 현상. 그래서 쿠키의 시점과 뭐 어떤 시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점이 필요하지. 여러분 시점. 쿠키 시점은 기본적으로 A예요. 여러분 시점 기본적으로 B고, 마킹을 할 때. 자, 이 쿠키가 있어요. 공이 있는데 쿠키는 공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공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똑같은 속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여기 공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있어요. 자, 요 여러분은 이 공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속도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이쪽으로도 움직이지만 또 어떤 속도도 가지고 있냐면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도 가지고 있는데 그 속도를 우리가 VA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도 얘가 위로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있는데 그 속도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VB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이랑 쿠키랑 시점이 다르잖아? 그죠? 시점이 얘는 쿠 시점이고 얘는 여러분 시점이야. 그러니까 그 시점이 다른 걸 표현하기 위해서 VB에는 프라임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VA,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는 VB 프라임이랑 같다고 할 거예요. 이거는 같게 설정해 놓은 거야. 자, 그럼 충돌 상황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충돌 상황이. 쿠키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쿠키 시점에서. 쿠키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쿠키는 이 공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죠. 쿠키는 공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쿠키가 봤을 때는 이 공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이 공이 얘가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쿠키가 봤을 때 얘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도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쟤도 위로 올라오고 있죠. 쟤 어떻게 올라오냐면 이렇게 올라와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충돌합니다. 쾅 이렇게 충돌을 하면 쿠키 공은 다시 돌아가겠죠. 자기 자리로. 이렇게. 이해돼요? 얘는 어떻게 돼요? 이 공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이해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L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L은 뭐냐면 쿠키가 봤을 때의 공의 속도 VA, 그놈의 쿠키가 잰 시간, 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한 그 시간, 쿠키랑 같이 따라가고 있어서 쿠키가 바라본 그 공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요? 그런데 이제 왕복이니까 2L이겠지. 이렇게. 이 속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왔다 갔다 왕복한 시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 T0는 뭐냐면 VA, 요거 쿠키가 봤을 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VA, Y 속도, 그거에다가 그 거리, 쿠키가 봤을 때 그 거리, 이게 공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이에요. 이게.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간단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자, 보세요. 이제
하나 더. 이번에는 여러분. 자, 여러분의 시점에서, 자, 여러분도 공이랑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여러분도 공이랑 같이 움직이니까, 공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이죠? 이 공이 여러분의 시점에서 봤을 때 VB라는 속도로 위로 올라갔다가, 근데 이 공은 어떻게 봐요? 여기에 쿠키 공이 있었으니까, 여기 쿠키 공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얘를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쿠키 공은 여기 있겠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쿠키 공이 여기에 도착을 하면 얘가 여기에서 쾅 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쿠키 공은. 그 얘는 다시 이렇게 빠질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속도가 VB 프라임인데 이건 얘가 본 속도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 거리도 동일한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리 L.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L은 이건 이제 얘 시점이죠. 여러분 시점. 이 L은 이건 뭐예요? 여기서는 VB 프라임에다가 곱하기 뭐 한 거다? 얘가 봤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잖아. 그죠? 얘가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공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여러분의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쿠키 시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시간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쿠키 시점에서 얘가 이렇게 쿠키에서 이렇게 동시에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한 거랑 여러분이 봤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한 거랑 시간이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서로 반대로 본 거예요. 그죠?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T0예요. 이렇게. 결론. T0는 뭐냐? 얘는 VB 프라임의 EL이다. 이렇게. 뭐가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식이. 상황에 따라서 식이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쿠키가 봤을 때. 자, 여러분 쿠키한테 감정이입해요, 이제. 자, 쿠키가 봤을 때 그때의 이놈의 시간 간격. 얘는 뭘까? 얘는. 자, 또 감정이입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시간 간격 T는 뭘까요? 여러분 기준으로 움직이는 쿠키, 그죠? 쿠키 기준으로 움직이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그 시간은 어떻게 된다? 서로에 의해서 제가 본 내 시간과 내가 본 제 시간 둘 다 어떻게 돼요? 둘 다 팽창되죠. 둘 다. 시간이 왜? 내가 봤을 때 제가 움직였잖아. 내가 봤을 때 제가 움직이면 제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늘어나야지. 제가 봤을 때 내 시간. 제가 볼 때 나는 움직여. 난 내가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쟤한테 가면은 쟤는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 그럼 두 시간은 둘 다 늘어나야 돼요. 똑같이 늘어나야 돼. 왜? 서로가 서로를 똑같은 속도로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해돼요? 두 시간이 똑같아야 돼. 내가 본 제 팽창, 제가 본 내 팽창 똑같아요. 똑같아. 이해되죠? 지금 이 논리를 놓치잖아요. 이 논리를 놓치면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어떤 논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쿠키가 바라봤을 때 쿠키의 이 늘어난 시간, 얘가 움직이면서 발생했던 요 왕복 시간, 요 왕복 시간은 정확히 똑같아요. 뭐가? 여러분이 봤을 때 쿠키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동한 왕복 시간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 시간은 둘 다 늘어난 시간들이에요. 뭘로 늘어났다? 이 속도로 늘어났다, 이걸로. 이 속도는 똑같겠죠. 얘가 얘 본 거랑 얘가 얘 본 거랑 똑같겠죠. 늘어났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늘어납니다. 자, 갑니다, 이제. 이제 쿠키 시점에서, 얘 시점에서 얘를 봐요, 이제. 봅니다. 이 시간 동안에 이만큼 움직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자, 이 L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쿠키가 봤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L은 얘는 뭐다? V, B. 그놈의 곱하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 시간이잖아, 이 시간. 그거에서 요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하는지? 이 T시간 동안 얘는 L 위에 올라갔다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VB는
쿠키가 봤을 때의 얘의 이 y 속도예요. 이 VB 프라임이랑 다른 거라고 이거랑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t는 2L 오버 VB. t는 t0 오버 루트 1 마이너스 v의 제곱 오버 c 제곱 이거였었잖아요. 그거에다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자, 이제 대입할 거예요. 얘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2L 오버 VB는 1 마이너스 v 제곱 오버 c 제곱 t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얘를 정리하면 얘를 VB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VB는 역수로 뒤집히고 얘도 역수로 뒤집어요. 그 다음에 2L을 분모한 2L을 저쪽에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T0에 2L에 그놈의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오버 C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요거에다가 이게 있죠. 요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탁 넣어주면 VA와 VB의 관계가 보일 거란 말이야. 볼게요. 어떻게 보이냐면 VB는 VA 이쪽으로 넘어가고 T0 내려오면 T0분의 2L 여기 있네. VA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오버 C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와우.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 있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운동량의 정의 PA는 쿠키 시점에서 봤을 때 얘 운동량 뭐냐면 아래쪽 방향의 운동량이니까 PA는 MA 이거 MA예요. 질량. 얘 MB고 이렇게 MA VA 이렇게 될 거예요. PB 이것도 여전히 쿠키 시점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쿠키 시점에서 봤을 때 이놈의 운동량이에요. 요거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그 운동량, 그 처음에 올라갈 때 그 운동량 그럼 뭐예요? N PB는 MB VB 요건데 자 보세요. 이게 얘랑 얘가 PA는 PB 이게 뭐예요? 이게 우주의 법칙. 여러분 말했잖아. 이거 틀리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깨뜨리면 안 돼. 물리학자들이 염증나. 이게 똑같다는 게 PA가 PB가 된다는 게 이게 우주의 법칙 그거잖아요. 그거란 말이야. 두 개의 운동이 똑같아야 돼. 똑같으려면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죠. 그러려면 MA VA는 MB VB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VB가 뭐예요? VB가 슉 다 이거 들어가죠. MB 그죠? MB의 VA 그 다음에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오버 C제곱 이게 MA VA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뉴턴 역학의 방식을 무너뜨리지 않고도 우리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그 논리를 적용하고 시간 팽창 논리를 적용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성립을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어떻게 돼요? VA가 그렇구나. MA는 MB 루트 1 마이너스 V제곱 C제곱 그렇구나. 운동량의 보존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량을 지키려고 봤더니 뭐가 바뀐다? 질량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어떻게 된다? 자 이제 본질 가야지. 자 결론 자 결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보세요. 쿠키 시점이에요. 내가 보고 있어 이 상황을 지금 쿠키 시점에서 운동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식을 전개해 봤더니 그랬더니 쿠키 시점에서 본 니들이 타고 있는 여러분이 타고 있었던 이 질량이라는 존재가 이게 여러분 질량이잖아. 여러분 질량 여러분 공 이걸 누가 봐? 쿠키가 봐. 쿠키가 봅니다. 여러분 질량 쿠키가 봅니다. 쿠키가 기준이 된 좌표계에서 여러분의 질량을 봤어요. 그럼 봤더니 걔는 뭐예요? 걔는 내 질량보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질량보다 이만큼 변한 녀석이군요. 이렇게
감마. 로렌츠 인자. 자, 감마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감마라는 얘는 속도가 어디에 가까워지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감마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감마가 거의 빛의 속도보다 완전 작으면 그러면 감마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감마가 1에 가까워지지. 자, 결론. 속도가 완전히 빛의 속도보다 느린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MB는 내가 본 여러분 공은 그냥 내 질량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이지. 똑같겠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PA는 PB가 되는 걸 거 아니야. 그런데 V가 거의 빛의 속도. 내가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운 상황이야.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막 쫙 날아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MB가 얘가 무한대가 돼요. 내가 본 여러분의 질량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량에 대한 제 정의의 결론이에요. 운동량을 정의했더니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량을 정의했어요. 운동량을 동일하게 만들어줬더니 그게 질량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확인이 되었다. 근데 그 질량이 어떻게 된다? 로렌츠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내가 여러분을 봤는데 그 여러분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인다? 나한테 어떻게 보인다? 여러분의 질량이 막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을 보기만 했는데 여러분의 막 질량이 막 늘어나. 여러분 막 질량이 막 커져요. 막 뭐라고?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막 질량이 늘어나. 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식을 전개해 봤더니 그렇대, 수학적으로. 와, 기가 막히죠? 여러분이 움직일수록 질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관성 좌표계에서 여러분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움직일 때 나한테 전달해준 질량의 정보가 늘어나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잖아? 그럼 그냥 똑같은 거야. 안 움직이면. if 여러분이 제로면. 이렇게. 아, 이거 뭐야, 이거? 뉴턴 역학이죠, 뉴턴 역학. 움직임이 느린 데선 티가 안 나. 근데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질량 막 늘어나다가 빛으로 딱 되면은 질량이 무한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운동량의 재정의, 그리고 질량의 재정의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는구나.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관점. 내가 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내가 보는 대상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걔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무한대가 된다.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는구나. 여기까지 하고 자 10분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운동량의 재정의와 질량의 재정의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힘의 재정의 그리고 에너지의 재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